한국가스공사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6%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7.8%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제품 회전율 148.7회전, 요게 좀 독특하긴 한데 나중에 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BR은 0.34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재무구조 개선해야라는 분석 의견을 좀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이호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도시가스 미수금 13조 5조 원, 전 직원 30년 무보수로 일해도 못 갚아. 가스공사 사장 기자 간담회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가스공사의 민수용, 주택용과 일반용 미수금은 올 3월 말 현재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실상의 손실이다. 요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가스공사는 상당 기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22일 현재 도시가스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이다. 1억 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천만 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 원에 달한다며 이자 비용 증가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수금은 소비자들이 미수금을 낸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 보상 80% 수준 때문에 20%못 받은 것을 미수금으로 잡고 있는 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도 1조 7천억 원을 썼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분석하면서. 근데 요 글을 읽으면서 아주 이런 기분이 들어요. 언짢은 직원들을 팔아 앵벌이 시키는 표현 같다. 2024년 1분기 LNG 수입 가격은 19.8% 하락했고 주택용 판매 가격은 27.1%가 인상이 됐습니다. 가스회사가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기대국의 샘플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1분기 분석 별도 방송 처리 시청 바랍니다. 해서 스루프 타임즈에 얘기했던 거를 일로 가져왔어요. 무엇을 했길래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84.4%까지 지금 있느냐? MB 때부터 자원 개발한다고 해외 투자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벌써 오래된 얘기가 돼가지고 가스공사가 새 출발한다는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었는데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불필요한 종속 및 관계기업부터 정리부터 이런 의견이 들기 시작합니다.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민간기업 투자를 또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1분기에 매출이 12조 3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9.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제품 재고만 얘기를 했어요. 9.7%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조금 더 낮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54.6% 증가했어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7.7%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8,116원, 16억 원 났습니다. 거꾸로 67.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던가 LNG 수입 가격이 또 판매 가격 이미 올라간 거 제가 확인한 거 말씀드렸죠. 매출 감소는 주택용 가스료 인상으로 소비를 줄였던 걸까? 1월부터 3월인데 추운 날씨였는데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67.7%가 증가했다.
매출 원가가 32.5%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선 원가 회계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조금 더 좀 정확하니 분석이 좀 더 용이하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2.9% 감소했어요. 판매 감소율보다 마이너스 3.3%니까 여기서 LNG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루풋율은 4.5%가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가 7.7% 감소시켰습니다. 운영 경비하고 판매 관리비하고 똑같이 7.7%씩 감소를 시켰네요.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TOE 생산성은 3.28로서 1.03배 포인트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크게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제품 재고가 약간 줄어가지고 1억 8,900만 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1억 8,100만 원, 좀 적게 나왔고 이번에는 좀 많게 이익이 났는데 이런 것들은 가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두로 얘기한 거는 얘기한 것을 글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이라고 표현해 놓는데 이것이 뭐 금액이 그렇게 크게 없죠. 가스니까 재고라기보다는 어떤 쿠션 탱크에 머물러 있다가 나가는 정도 선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원재료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상품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상품으로 들어올 땐 액화로 돼 있는데 제품으로 나갈 때는 그걸 기화시켜 가지고 어떤 쿠션 탱크에 있는 재고를 얘기할 것 같은, 예,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게 사실은 상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뭐 가공하는데 뭐 가공비가 뭐 3, 40%가 든다면 몰라도 2%는 것은 단지 현장에서 뭐 운영 비용 정도, 그 정도를 제조업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데 사실 원재료를 상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품도 상품 속에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봐야지. 좀 그래서 가공비를 배부하지 말고 2%뿐이 되는 거 배부하지 말고 그냥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 다 떨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원재료가 1조 한 4천억 원대 크게 감소한 게 눈에 띕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은 제품의 변동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있어요. 33% 감소했습니다. 이 대안은 A 상품의 증감, 그 다음에 B를 상품 매입액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영업이익 산출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실험 정신으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비성분을 제가 표시된 것을 임의적으로 지금 바꾸고 싶지를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에서 상품 매입액에서 빼기 기말 재고거든요. 요거를 여기 비성분적으로 표현하면은 상품 매출 원가는 상품 매입액 여기 B에다가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기초에서 기말을 뺀 거로 하면은 됩니다. 그렇게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매출원가 재료비는 32.9%가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7.7%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7.7%가 감소했어요. 가공 비율은 2%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제품에 그냥 애드시키지 말고 그냥 다 상품으로 이거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제조 비용에 비해 2%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공비 때문에 에,
재료비가 0.6%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LNG 가격이 내려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이 제품의 증감액 일치하고요. 요게 일치하면은 총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하고 그다음에 현금 오름표도 일치해야 되는데 전체 재고 600만 원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전년도 동기는 1억 1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추적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금액도 요것들이 뭔가 그 잘못 처리된 거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90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8% 증가했고 직원 수는 71명을 쫓아냈어요. 해고했습니다. 인건비는 8,820만 원, 4.5% 증가했고 노동 생산성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 뭐 아무리 이 직원을 내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결국은 안 돼요. 어, 수도 광열비가 23.5% 감소했고 지급 수수료는 10.9% 증가했습니다. 기타 비용에 이제 미수금 정산 내용이 있는데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제 원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 정부로부터 그 단가 인상을 받았을 때 그동안에 이제 미수금을 잡아놨던 것을 그 여기서 그 빼는 것 같습니다. 그게 회계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면은 매출원가가 좀 감소하는 또 효과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지금 결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최연혜 씨군요. 최연혜 씨가 56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간담회에서 얘기해서 직원들이 앵벌이 시켜가지고 30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다 그랬는데 그거 한번 해봤어요. 2023년도 급여가 5,137억 원이 나갔는데 30년을 곱하면은 15조 4천억인데 지금 이자 부채를 보니까는 거의 40조예요. 2.6배입니다. 요게 30년 갚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죠. 어, 이 15조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2.6배 되는데 이거를 갚으려면은 77.6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뭐 임금 인상도 등 하면은 결국 한 70년 정도 해야 갚는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직원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부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격 인상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을 미수금으로 잡은 회계 처리 자체가 분식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이 정부 미승인 차액은 비만 계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승인이 나면은 음, 그 뭐 그 비만 계정에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 뭐 저기 제주 그이 원가에 뭐 마이너스 시켰다. 그다음에 미수금이 올라가면은 뭐 플러스를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바로 딴 어떤 민간 기업에 비하면은 통용이 될 수 없는 분명히 회계법인들도 이거 분식으로 인식을 해야 된 이건 분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최연의 CEO 말을 검증해보면 직원을 앵벌이 시켜 갚는다 해도 30년이 아니라 70년을 갚아야 한다. 프로 매기는 방법이 틀렸다. 재무구조 개선을 구선을 언급부터 해야 되고 또 정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유상증자 방법들을 논의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 정리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경영자 평가 지표로서 제품 재고 회전율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쿠션 탱크에서 머물다가 나가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원재료 회전율 나중에는 이걸 그 재고를 다 포함해서 한번 2분기 때는 좀 해보고 싶어요. 크게 그 숫자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 회전율이 1분기에 4.3회전했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3개월에 4.3회전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3회전 정도 한 거로 돼 있는데 작년보다 이게 좀 회전율이 증가했죠.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로 다가옵니다.
어, 이 같이 그 회전율도 상승하고 제품 회전율도 상승하고 수르픈율도 상승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84.4%. 이거는 요거까지 참고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미수금 때문에 그게 이제 어, 뭐 문제다 그랬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 속에 이 미수금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에서 승인 안 한 거를 못 받은 이 인상을 못 시킨 돈을 그걸 미수했다 이렇게 인식을 헌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8 회전뿐이 안 됩니다. 수금을 하는데 3개월에 1.8 회전했다. 그런데 이제 LNG 수입하는 것은 5.1회전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3개월에 5.1회전이면은 선거금까지 줘가면서 물건 싸게 살라고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갭이 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수금 처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84.4%는 민간 기업은 지탱하지 못할 수준이다. 유상증자로 해결해야 두평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였는데 일단은 전년 동기보다 4.3% 상승했기 때문에 뭐 임금 보수를 올려받을 그런 수준은 되겠어요. 어쨌든 행운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근데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매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지금 회전율과 뭐 원재료 회전율로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 같이 상승됐으면은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 경우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수량으로도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칼포퍼의 반정주의 논리 철학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LNG 수입 가격 19.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용은 27.1%를 1분기에 올렸는데 업무 난방용은 19%를 거꾸로 내렸어요. 이게 무슨 속된 말로 개통 같은 얘기냐 이렇게 되는데 LNG 가격이 국제 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기업들은 정보를 빨리 입수할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보다. 그러니까 가격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는 어쩔 수 없어서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만 호구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택용이 사실 매출액에 가장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탄 안 쓰면서 전부 다 LNG로 난방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가사 요리도 다 LNG, LPG 이런 거로 하고 있는데 요거의 문제다. 그리고 CEO는 여름 때 가격을 올려야 된다. 여름 가격은 내렸었는데 이걸 올려야 된다. 조금 쓰더라도 안 쓰더라도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 2차 추론에 LNG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나왔고 또 회전율과 스루픈율로 보면은 순방향이라서 투명하게 가정을 할 수 있고 입증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 상승했는데 에, 업무 주택용 판매 가격만 패스가 된다. 그래서 국민이 호구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입증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원가 회계 한 300%, 1 더하기 300%는 이제 4배 하는 거죠. 그러면 한 49조 4천억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요 매출 원가는 여기 총 제조 비용 풀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 원가를 45조 8,529억 원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49조 4,756억 원 매출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시행 결과로는 49조 그냥 4천억 이 정도 하면은 3조 1,700 3조 1,711억 원이 이익이 남겠다. 근데 계획보다 조금 적게 나오니까 2%더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늘어나는 거로
요 경우에 이제 그 계획한 것은 재고가 10% 감소한다고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가 만약 증가한다면은 에, 그 판매 이익은 더 약간 더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되죠. 이걸 원재료 상품으로 하면은 이제 크게 틀려질 겁니다. 어,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그 300% 하면은 49조 5천억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49조 8천억인데 요거는 300% 매출 재료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좀 0.6%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거로 스루풋을 0.6% 올리면 판매 가격을 얼마 올려야 되는지 저는 여기 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일단은 이렇게 이제 비율 조정을 해가지고 49조 한 8천억 정도 하는 거로 그래서 49조 8천억을 매출을 일으키면은 3조 5천억이나 남는다. 그리고 아까 요거를 원재료 회전율로 대체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18회전만 하자. 그러면 51조 9천억, 거의 52조까지 매출을 달성하면 한 3조 7천억 정도 되겠다. 그 예측은 스루프 회계 기준이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 그동안에 예측한 통계로 보면은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온다.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이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 보면은 현금상으로는 1조 6천억 원대를 벌었어요. 그리고 현금 수익률로는 3.4%, 전년 동기의 2.9%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익이 적게 났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현금으로는 이렇게 이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다 비용 처리해서 이익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금 기준으로만 봐서는 1조 6천원 돈을 벌었다 이게요.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그 유입된 돈은 1조 2천억 원대고 최종적으로 2,61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로 그렇게 유출이 됐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이 캐펙스에 한 5,700억 정도 유출이 됐고 또 빚을 일부 좀 갚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 비율이 35.4% 이거에 그 불효불급한 그 기업들을 이거부터 좀 없애야 되지 않겠냐 좀 정리정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 때부터 해온 거니까 여기 종속기업 보면은 자원개발 쫙 나림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자원개발이라는 게 그 석유 유전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돈들을 쳐 바르고 있어요. 그 개발하지 말고 그냥 미국산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못 팔아먹어서 난리인데 이런 거 쓸데없이 뭐 호주, 마샬군도 뭐 네덜란드 이따시로 그냥 뭐 많이 만들어 가지고 6조 7천억 원이나 돈이 나갔었는데 이제 다 감가상각 해가지고 2조 2천억 원이 안 남았지만은 불효불급한 그런 종속기업들은 다 없애라. 음, 미국에다가 해야지 미국은 왜 없냐? 미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일가스로 나와서 그거 액화해가지고 LNG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야요. 음, 그런 거고요. 관계 기업에도 보면은 자원 개발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수소 충선소, 한국가스공사가 뭐 수소까지 나중에 하려고 뭐 어쨌든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영업 소재지는 다양하긴 합니다.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오만도 있고 카타르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뭐 금액은 그 저기 1분기에 4,889억 원인데 여기서도 불효불급한 데는 좀 돈을 빼고 정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그 이 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오늘 그 스루프 타임즈가 아니고 내일 스루프 타임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목록을 보면은 냉장고에 불필요한 음식통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라. 음식 그 잔반통이나 뭐 이런 통들을 사실 제가 오늘 그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을 했는데 마누라 없을 때 요거는 이제 뭐 슬로프 타임즈에서 그 유머 개그로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 채권자한테 돈을 갚은 게 아니고 거꾸로 2,643억 원을 또 빌렸네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는 투하 자본이 다른 거로 좀 증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 그 자유현금 흐름은 신종 자본증권을 주주로 보고 이자가 17억 원 나간 게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주가는 29,400원으로서 2,300원 상승했고 PBR은 0.34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자 부채 84.4%를 어떻게 해서든지 50% 이하로 내려가야 이것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보니까 기획재정부인데 그 왜 기획재정부지? 이 산업통상부인가 그런 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뭐 어떤 그 주간 부서가 틀려가지고 그 모피안가 뭐 뭐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끼리의 무슨 뭐 또 이권이 있나 뭐 어쨌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26.15%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이 20.47%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64, 외국인이 7.5인데 골드만하고 맥커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한국가스공사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크리티컬한 비판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